영장을 발부한 부장판사가 다행히 이 상황에서는 법원 경내에는 없었다고는 하는데 네. 신변에 아무래도 위협을 받다 보니까 경찰이 신변 보호에 나섰어요. 그렇습니다. 이 경찰이 철저하게 신변을 보호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일 뿐만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 전체 국민이 승복해서 운영이 되는 민주국가이고 법치국가입니다. 그런데 저런 돌발 행동으로 만약에 이 사법부의 어떤 결정이 번복되거나 아니면 그런 결정을 했다라고 해서 위해를 당한다라면 이 사법부의 어떤 권위뿐만 아니라 앞으로 내려지는 모든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반대하는 뜻을 저렇게 물리력을 행사해도 되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런 행동을 한 분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 처벌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어제 구속영장을 발부한, 물론 발부에 대해서는 찬반 여론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자체는 하나의 사법부의 판단이다라고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삼권 분립의 이 법치주의가 확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반대되는 뜻, 그 판사의 판결에 대한 반대되는 뜻은 다른 평화적인 방식으로 얼마든지 문제 제기할 수 있고 그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법과 이 제도가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놔두고 저렇게 이 순간적인 어떤 감정에 격해서 이 충동적으로 저런 이 돌발 행동을 한 거에 대해서는 아마 엄정한 이 처벌이 뒤따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대법원도 엄중 경고에 나서고 있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강한 유감을 표시하기도 했는데 장 변호사님, 네. 오늘 서부지법을 방문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원행정처장은 현직 대법관입니다. 그렇다면 이 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많은 이 당사자들이 이의하거나 불복하는 그런 경우들을 보죠. 하지만 절차 안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이의 신청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사법부에 대해서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 삼권 분립 그리고 사법부에 대한 존중 이런 부분을 완전히 와해하는 민주주의의 균열의 하나의 신호탄으로도 읽힐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때문에 사법부에서는 진행되고 있는 사건 개별 사안에 대해서 입장을 내는 것을 상당히 저어하는 태도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사태가 엄중하다 보니 그리고 현직 판사에 대해서 판결을 내린 이런 법원에 대해서 공격하겠다는 부분도 불사하겠다는 상황 속에서 굉장히 이 부분은 부적절하고 우려된다라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시위대가 법원에 난입한 것 자체가 사실 헌정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장 변호사님.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현행범으로 체포된 일부 지지자들이 어떤 혐의를 적용받고 또 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맞습니다. 일단 하나의 행동이라고 하지만 이게 여러 죄명에는 다 걸쳐서 이 판단을 받게 되거든요. 이른바 상상적 경합이라는 표현을 법조계에서는 쓰는데 예. 소요죄에 일단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소요죄는 법정형도 높아서 최대 징역 10년까지 가능한데 다중이 집합하에서 폭행 협박 내지는 손괴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어제 이 다중이 모여서 법원의 기물을 파손했기 때문에 소요죄에 해당할 여지가 상당히 높고요. 당연하지만 공무집행 방해, 그런데 다만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치상, 그러니까 경찰 공무원들이 다쳤다거나 하면 더 가중해서 처벌을 받게 되고요. 예. 이 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 방해 양형 기준과 관련해서도 가중 처벌하는 여러 요건들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비난 동기, 이 공무집행 방해에 이르게 된 동기가 어떤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지 여부, 이 부분은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서 이 비판을 하는 것을 넘어서 물리력 행사로까지 나아갔기 때문에 여기에도 해당할 여지가 크고 피해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에도 가중해서 처벌받게 되거든요. 예. 때문에 지금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들 같은 경우에는 중한 처벌을 현재로서는 좀 면하기 어려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여당에서는 대통령 구속영장에 대해서 반발하면서도 법원 난입 사태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당의 선동이라는 일부 비판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이런 불법 폭력 행위는 그 어느 누구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대통령을 위하는 일도 아닙니다. 더 이상 물리적인 충돌, 물리적인 폭력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자제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힘들고 괴롭지만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합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자제력을 발휘합시다.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의 의견을 전개해야 제도 개선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폭력만은 안 된다는 것을
강력히 호소합니다. 네, 속보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 서울 서부지법을 방문했습니다. 오늘 새벽 있었던 영장 실질 심사 과정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난입한 것과 관련해서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은 법원 내부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더 참혹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그러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의 신변에는 현재까지 이상이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은 판사의 신변 보호 조치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은 마저 이어서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시민들을 향해서 여당에서 자제를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김 대변인님. 네. 아무래도 뭐 초유의 사태죠.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상황 속에서 그거를 받아들이기 힘든 어떤 지지자들 이해 갑니다. 저도 구속영장이 과연 발부되는 게 맞느냐에 대해서 저는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힘들 것이다. 그런 면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고 힘들고 무엇보다도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거를 사유로 들었는데 대통령이 지금 사실상 직무 정지가 된 상태에서 그리고 여타 소위 말해서 내란이라고 한다고 치더라도 그와 같이 했던 현장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기소된 상태에서 누구랑 과연 입을 맞출 것인가, 증거를 인멸할 것인가, 그다음에 이제까지 이재명 대표의 어떤 구속영장 기각과의 어떤 형평성들을 비춰볼 때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하지만 이견이 있고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해서 그거를 곧바로 법원에 대한 어떤 공격과 법원에 대한 어떤 폭력적인 행사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저희는 명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는 겁니다. 이견은 본인들의 주장은 우리의 어떤 주장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야지만 되는 거고 아까 현장에서 이제 어떤 분이 대통령을 지키자 하고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대통령을 지키고자 하는 생각은 맞을 수는 있겠지만 그 행동을 통해서 정작 대통령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 아니면 제3의 관점을 지녔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도리어 대통령을 지키는 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춰질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생각은 다양할 수 있지만 행동이란 것들은 그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는 만큼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폭력적인 어떤 방법과 수단을 통해서 본인의 생각을 관철시키는 그 행위는 그야말로 말 그대로 야만과 폭력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난입이라는 방법이 잘못됐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새벽 서울 서부지법에 윤상현 의원이 나타났다는 유튜브 영상 등이 온라인상에서 올라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목격담에 대해서는 여당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상현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뭐 애국심 있게 감사하다 이러면서 사실상 그런 폭력을 부추기고 좀 방조했다는 그런 지적도 나오는데 지금 아직 생각하지 않고 있고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당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대다수 분들은 그 추운 겨울에 밤새면서 거기서 시위를 하고 그랬던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감사하다는 얘기로 나는 이해를 해요. 폭력에 대해서 옹호하거나 이런 거는 절대 아니라고 봐요.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목소리 듣고 오셨는데 김 대변인님,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이 그 지지자들, 법원에 난입한 지지자들에게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약간 논란이 된 것 같아요. 당 차원에서 혹시 뭐 조치가 있을까요? 사실 우선적으로 저도 이 부분에서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좀 규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그 법원 앞에서 모여 있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폭력을 뭔가 하기 위해서 모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법원의 어떤 판결을 앞두고 좀 더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방어권 행사에 있어서 좀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조금 표출하기 위해서 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윤상현 의원이 현장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리고 누구를 대상으로 했고 어느 위치에서 했는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에 들어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법원 안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취지가 이게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은 이해되지만 이런 행동은 아니다. 좀 나가주는 게 좋겠다. 그게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어떤 법치를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다면 문제가 아니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주저하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 하면서 뭔가 압박을 하거나 뭔가 분위기를 조장했다고 한다면 그건 당연히 부적절하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이나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이야기나 일맥상통하는 부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것이 기저에 깔려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야권에서도 법원 난입 사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를 내놨습니다. 먼저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문명국가에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망상에 망상이 낳은 그런 참담한 결과입니다. 윤상현 의원이 본인의 그런 발언이 실제로 이런 폭력적인 사태까지 이어질 것이라 예상하고 그런 말을 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백골단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 김민전 의원에게 별다른 경고 조치가 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크게 문제 삼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더 엄중한 경고와 때로는 처벌이 필요했다 이런 생각합니다. 이준석 의원이 김민전 의원 얘기도 하고 백골단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어찌됐든 이 폭력 사태에 대한 비판적인 발언을 쏟아냈는데요. 민주당 역시 비판적인 발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해식 의원은 자칭 왕과 신민의 동시몰락이다라고 이야기도 했고요. 전용계 의원은 극단적 선동과 분열을 조장한 결과다. 이 외에도 윤 대통령의 머그샷을 공개해라라든가 여당과 대통령실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등등의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강 부대변인님. 네. 물론 폭력은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화돼서는 안 되고 법원에 난입한 지지자들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여당도 선을 긋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야당 의원들이 지나치게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것도 별로 효과적이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희 민주당에서 말씀드렸듯이 얼마 전에 있었던 그 백골단 국회 기자회견과 관련해서 이게 분명히 잘못된 거면 분명히 잘못됐다라고 이걸 지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김민전 의원에게도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됐다고 하는 그 백골단과도 이렇게 선을 긋고 결별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 과정 속에서 제대로 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이러한 어떤 폭력 사태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를 든다면 이제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도 뉴스 보도에 따르면은 이때 당시에 있었던 분들에게 관련자들에게 곧 내가 서장과 통화했는데 곧 훈방될 것이다. 그러면서 애국 시민에게 감사하다. 이런 메시지를 남기는 걸로 보도가 되고 있어요. 물론 이러한 것에 대해서 자기들의 지지자에게 대놓고 비난이라든지 훈수 같은 이런 지적을 할 수는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회적으로라도 지금 국민의힘 다른 의원들이 말을 한 것처럼 이런 폭력 사태는 정말 위험합니다. 이런 건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것들이 계속된다면 오히려 많은 국민들에게 우리가 지탄받아서 도움될 게 없습니다. 라는 말도 함께 했었어야죠. 하지만 이런 내용이 만약에 없었다고 하면 윤상현 의원도 결과적으로 이 폭력 사태에 책임이 있다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과거에 미국에서 1.6 의사당 점거 사건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당시의 내용을 보면 당시에도 충동적으로 개개인의 어떤 행동도 있었지만 집단적인 행동도 있었습니다. 이게 징역 14년에서 많게는 25년형까지 내려진 상황이에요. 이렇게 엄벌에 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앞으로 헌법재판소 이번 폭력 사태가 그야말로 지지부진하게 넘어간다면 헌법재판소에서도 이런 일이 또 일어날 것이고 국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 모두가 같은 목소리로 정말 잘못됐다라는 걸 지적하고 같이 예방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